구사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 외도의 문제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를 의심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게 발전하다 보면은 가정 폭력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이죠. 오늘 망상장애, 의처증과 의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네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제호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처증, 의부증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지 또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진료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의처증과 의부증 환자분들은 네. 40대에서 50대 정도고 네. 평균 발병 연령도 약 4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노년기에는 신체 활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오랜 기간 서로의 생활 패턴을 아니까 의도를 의심할 여지가 적을 것 같은데요. 노년기에도 성생활이 가능한 데다가 의처증이 생길 수 있는 취약성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치료 중인 노인 의처증 환자분들 중에 치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오늘 의처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처증, 단순히 의심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의처증이라는 질환으로 분류되겠죠. 네, 의처증은 망상장애의 일종입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혹시 있더라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배우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아무리 들이대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 불륜을 실토하라고 배우자를 압박하기도 하고 외출을 막거나 미행하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상의 정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배우자란 부인이 아니라 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심지어 이미 서로 간의 불륜 관계인 상대에게 또 다른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사례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연애폭력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단어도 등장을 하던데요. 네.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 자체를 자꾸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처증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는 것을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부정망상에 집착하는 의처증을 의학적으로 질투형 망상장애라고 합니다. 의처증은 10만 명당 3명 정도로 드물지만 실제 입원 환자의 1에서 4%를 차지하고 네. 저희 병원에도 지금 몇 분이 입원 치료 중이고 외래 환자도 꽤 있습니다. 네. 흔히 의처증만 얘기하는 것은 의처증이 의부증보다 더 많이 발병하기 때문이고요. 최근 간통제 폐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나 매스컴의 영향, 성윤리 의식의 변화, 피임 방법의 개발 등으로 인해 의처증 환자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네. 의부증보다 의처증이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에서 소유욕이나 질투는 좀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질투가 심한 것도 이게 병이 되는지, 의처증이 되는지, 또 질투와 의처증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좀 부탁드려요. 네. 사랑하니까 결혼했으니까 배우자를 구속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남의 가족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까지 하기에 실제 의처증 환자의 괴롭힘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배우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가 힘들게 됩니다. 네. 단순한 걱정이나 궁금증을 넘어서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가정 파탄에 이르는 행동을 그저 과도한 사랑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의처증이 망상장애로 분류되는 것은 이들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환자 본인은 지나치지 않다고 여기고요. 오히려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네.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기는 배우자 때문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의처증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정상인이 질투가 심한 배우자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의처증은 이제 망상장애라고 하셨습니다. 망상장애에서 망상, 참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네. 이 망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망상을 쉽게 얘기하자면 틀린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변을 오해한다거나 공상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기억이 흐릿해져서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잘못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상은 일과성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 생각이 분명히 옳다는 믿음이 뒷받침됩니다. 의심이 집착이 되고 네. 집착이 망상이 되며 망상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굳혀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본연의 의심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예로 10명이 모인 방 안에 말벌이 들어오면 10명 모두가 마치 자신을 쏠 것이라는 생각과 공포로 피하거나 숨게 되는데요. 네. 실제 말벌이 나를 알던 것도 아니고 나를 가려낼 정도로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쏠 확률이 100%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나는 10명 중에 하나인데 모두가 말벌을 보자마자 나를 공격하러 왔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내가 맞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의심이 정상인에게서 쉽게 네.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일반 인구에서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50%,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이 25%, 점괘를 믿는 사람이 23%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한테 비과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망상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한 믿음에 집착되거나 지배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망상장애에서는 그만큼 심하다는 것입니다. 네. 망상은 단순히 믿고 의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으로 이제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장애,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망상장애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망상장애 중에는 이 의처증보다 더 흔한 유형으로 피해 망상에 집착하는 피해형 망상장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나 그 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을 악의적으로 괴롭힌다고 믿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집요하게 소송을 거는 소송광이 있기도 하고요. 네. 다른 유형으로는 자신이 위대한 가치나 유명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과대망상에 집착하는 과대형이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신적 존재와 특별한 관계라고 믿기도 합니다. 색정형 망상장애는 유명인이나 주변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애정망상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여성에게 많지만 스토커가 되거나 법적인 문제에 걸리는 경우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네. 그 외에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거나 냄새가 난다, 기생충이 있다 이런 신체 망상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 이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호소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거나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망상장애가 참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에서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의처증과 같은 망상장애는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긴 하지만 네. 유전적인 소인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신역동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망상장애가 생기느냐. 이건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저마다 자신이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금기된 것들, 충동이나 좌절된 욕구 같은 것들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억압되어 있다가 방어기제라고 하는 심리 속의 기전을 통해서 의식화, 즉 의식으로 올라와서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나는데요. 마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상냥한 말투가 나온다든지 시험을 망치면 엄마의 도시락 핑계가 떠오른다든지 싫어하는 모임에 나도 모르게 늦게 도착한다든지 누군가를 믿지 못할 때 오히려 상대방이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방어 기제를 통한 의식화의 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 기제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고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 또한 심하면 망상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방어 기제는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일어나므로 하필이면 병리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증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망상도 일부러 지어낸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지어진 것입니다. 의처증을 보자면 억압된 무의식 속에서 두렵거나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경향이 내재돼 있다가 절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 정반대로 행동이 나오는 반동 형성,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투사 이런 세 가지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의심이 병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의처증과 같은 망상장애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잘 걸릴까요? 그런 유가에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이 든 중년에서 또 감각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에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민이나 이주를 한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적과의 동침에 남편이라든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처럼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처증이나 피해형 망상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만 배우자의 평소의 행실이 발병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망상장애는 망상의 대상 때문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환자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로 봐야 됩니다. 네. 어떤 행실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은 이거는 병이 아니라 이거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망상장애 같은 의처증 이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성화되고요. 네. 다른 망상장애보다 의처증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의처증은 이완하면은 증상은 없어지지만 네. 과거에 대한 망상이 남아 있고 재혼하면 다시 새로운 의처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이 망상장애에서 보이는 망상은 그 내용이 기이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이 허황됐다 이런 치료적인 설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에 집착하는 시간 외에는 본원에 종사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본인 스스로도 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참 고통스럽고 특히 상대 부부 간에는 정말 참 불행을 초래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치료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실시하는 거죠? 네. 막상 병원에 오시더라도 의심이 많고 냉담하기 때문에 치료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서 맞아요. 의사도 의심할 것 같아요. 네, 의사가 그 의심의 그 하나의 그 대상이 되는 등장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또 망상에 비판도 안 되고 동조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런 생각이 매달려서 시간을 계속 그렇게 보내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게요.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요.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으면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정신치료적인 접근을 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 병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의심받고 추궁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의심을 샀다고 하는 자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배우자를 잘못했다거나 갈등의 조짐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내 탓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처증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한 사람은 결백의 증거를, 한 사람은 의심의 증거를 찾는다며 서로 허비하고 고통받는 나날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또한 지나친 괴로움이나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크리닉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와 함께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문제는 의처증은 누구든 조금씩 있어서 부인이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병이 생기고 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의처증은 의심받는 배우자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환자 본연의 정신적인 문제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배우자들이 행여나 의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자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정답과 함께 또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서로에게 믿음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라고 3535-4655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망상장애 의처증과 의부증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제호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의부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